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목요일장인 오늘도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정받던 종목들의 다시금 좀 반등세가 보여진 하루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이 종목들의 반등이 이어지면서 CPI 지수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변동성은 좀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고요.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을 좀 보였었는데 이 하방 포지션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었고요. 이 주도 테마주들 위주로 좀 상승세가 보여졌습니다. 이 로봇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2차 전지 등 좀 큰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었는데요. 제약바이오주도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중에는 초전도 테마가 다시금 좀 반짝 강세를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좀 견조한 종목들이 큰 종목들 위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반짝반짝이는 테마들이 종종 보여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하지만 아쉽게도 좀 주도할 수 있는 테마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아서 조금은 시장 대응하기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가이드, 종목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자올림픽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투자올림픽 실시간 소통도 함께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장에서 돈이 있는 곳을 쫓아가고 싶다, 주식시장의 선수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TV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매매를 즐기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옆에서 이제 편경장처럼 좋은 멘토가 되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즉 어떤 시장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좋은 멘토가 되어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 돈 한번 크게 쓸어 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고니처럼 멋진 선수가 되어서 여러분들 곁에서 대신 띄워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제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전쟁터나 다름이 없어요. 총칼을 안 들었을 뿐이지. 어디서든 여러분들의 돈을 빼앗으려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돈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런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좌의 선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실이 난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큰 한 방을 이제 노리는 방법보다는요, 크든 작든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서 그런 시장이 어쩔 때는 작은 수익을 줄 때도 있을 거고 큰 수익을 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수익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매매로 해서 천천히 우상향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게 습관이, 수익 보는 습관이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월천 트레이더라는 목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월천 트레이더에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지금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코스피는 1.51%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9%, 거의 약 2% 정도 상승을 했죠. 네, 결국에는 오늘은
전형적인 반등장이었다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거래대금은 9조 4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보다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저가에 이제 좀 조정을 받은 좀 대형주 쪽으로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거래대금은 지난주보다 한 2, 3주가 줄었어요. 네, 10조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심리 상태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섹터별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좀 약해진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주도했던 지난주 주도 섹터였던 이제 로봇 섹터가 이제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오늘도 특이점으로는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신고가 가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오늘 체크를 한번 해 도와드릴 거고요. 어제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밀리지 않고 오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로도 지금 현재 강세인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그다음에 엑세스바이오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전에 하이퍼루프 이슈로 이제 초전도 테마가 갑자기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서남, 덕성 그리고 신성델타가 좀 강세였습니다. 근데 이 뜻은 뭐냐면은 약간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이 테마가 이제 뭐 초전도 테마이기도 하지만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해치 테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쪼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약간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그 모습들이 잠깐 시장에서 발견이 된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오늘 서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꿈의 기술 하이퍼루프 관련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뭐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상한가를 갔는데 내일까지 연속성이 있을지 그거는 내일 시장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저는 뭐 특별하게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DNT라는 종목이 장 막판에 약간 상한가는 아니지만 한 23%, 24% 마감을 했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에 매치 포인트 종목을 해서 이 람보르기니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게 이제 일전에 올해 초에 나왔던 이슈가 GM과 최대 규모 장비 발주, 2차 전지 장비 발주를 한다. 그러면서 국내 유일 2차 전지 양극재 장비로서 이제 부각을 받았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윤성 FNC라든지 DNT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 쪽에서는 올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 사실 이 종목이 어떤 이슈로 올라간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엊그저께 이런 이슈가 있었죠. 하얀 석유 잭팟 터졌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 리튬 전도층 발견이 되었고 그 가치가 하나로는 약 2,000조에 달한다. 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도 나오고 네, 리튬도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마 그 GM에서 이제 또 발견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이슈 관련해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유로라는 이제 신규주가 있었죠.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 테마를 타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 이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는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었던 주도 섹터들이 다시금 반등 조짐을 보였습니다. 우리 윤삼을 해설위원님께서는 대형주 그리고 수급주 추세 매매에 아주 강한 해설위원님이신 만큼 오늘 꼭 입장하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한 대응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노란색 작은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는 QR 활용이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도 샵 3772번 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이 픽하신 선수들 성적이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벤티지 랩인데요. 비만 대장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149.43% 세 자릿수 수익률 크게 가져갑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주입니다. 48.65% 거의 50% 가까운 수익률 달성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로도 13% 넘는 수익률, 그리고 어제 올림픽 선수죠. 대동으로도 11.51% 한 거래일 만에 가져가는 선수입니다.
네, 농슬라라고 불리는 대동은 어제 방송에서 올림픽 종목으로 또 짚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오늘의 금메달 선수일지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이 메달을 목에 걸었을까요? 네, 일단 대동이란 종목을 어제 이제 편입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그 16,900원 이하로 잡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이제 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최고가 같은 경우에는 18,800원 기록을 해서 11.51%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 종목도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9월 1일 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사실 제가 또 리뷰를 해드리려고 이제 은메달로 이제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포스코 DX죠. 이 종목도 같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이제 대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제가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었죠. 전일 방송에서 이거 되게 쉽다. 올라갈 게 너무 뻔히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11.51% 정도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꼬리에 잡았어요. 이 최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16,300원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수익을 저는 오늘 18,800원 정도에서 좀 많이 매도를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좀 굉장히 좀 좋게 바라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일단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첫 번째는 진짜 실적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실적이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액이 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9천억이 나오고 21년도에 1조 한 2천억 원 정도 가량, 그리고 작년에 1조 4천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1조 6천억.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얼마라 그랬죠? 네, 4천억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매출액이 이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300억, 뭐 400억, 800억, 뭐 900억, 그리고 뭐 컨센서스상 보면 2025년도에 1000억을 넘어갈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이런 어마무시한 실적을 가지고도 잘 못 갔던 거는 결국에는 농기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죠. 원래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었지만 원래는 철강주이다 보니까 이게 성장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를 받았던 건데, 그런 종목들이 2차 전지를 달고 로봇을 달았을 때는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 된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 유진 로봇도 이 종목보다 큰 시총을 자랑하거든요. 근데 유진 로봇은 실적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더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크고, 저 역시도 좋게 바라봤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키워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짚어드렸는데, 어제 사실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이 종목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나왔던 기사를 9월 14일 맞죠? 오늘이죠. 네, 대동 자율작업 농기계 업계 최초 자율주행 국가시험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업계 최초 자율주행,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9월 5일 날 나왔던 기사를 보시면은 포스코와 임무수행 로봇 개발, 여기서는 다 빼고 포스코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9월 1일 날 나왔던 기사를 보시면은 삼성이 있지만 AI 로봇 기업, 뭐 탈바꿈한 대동, 뭐 이런 식으로 삼성 지분 취득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죠. 여기서는 삼성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포스코,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키워드가 상당히 많은 기업이죠. 네, 그래서 저는 대동이라는 종목을 저점 공략을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랬을 때 이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사실 어제부터 매매를 했었거든요. 이 구간에서 이제 노란 박스가 사실 대중 매수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 안에서는 언제든지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랬을 때 이 구간에 샀죠. 네, 사가지고 뭐 이제 다음 날 이 빨간색 선이 이제 9월 14일입니다. 9월 14일.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슈팅 줄 때 팔고 또 내려왔어요. 근데 이 매수존에도 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올라가니까 네, 매도하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오후장에 좀 횡보하다가 저점을 안 낮추게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직전의 고점을 높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8,800원이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매도 신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한 2번을 이제 발라먹죠. 이 사이에서도.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단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 단기 스윙이 되었든, 이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좀 트레이딩이나 접목을 시켜서 하거든요. 예,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딩이나 접목을 시켜서 이제 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뭐 좀 나도 이렇게 좀 탄력적인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제 입장하셔서 좋은 종목 같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사실 이 종목이 정말 할 말이 많죠. 네, 지난주 내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완전 시나리오가 기가 막히게 다 맞았었잖아요. 자, 이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9월 11일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양봉을 뿜어내면서요. 그래서 양봉이 이날 말씀드렸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 9월 11일 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날 그 금요일 토요일 방송에서 월요일 날에는 결국에 더 상승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음봉 마감할 확률이 높다. 꼬리 달고 음봉 마감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죠? 네, 3, 4일차 때는 반등이 또 나올 확률이 높다. 1, 2, 3, 4 맞죠? 자,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서 제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마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대동이 근데 더 탄력이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대동을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대동도 레인보우도 둘 다 로봇 섹터죠. 네, 그래서 반등이 잘 나온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이 부분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흐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이제 8월 31일 날 첫 상한가 가던 날에 이제 상따를 했었고요. 그날 이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이 빨간 줄이 날짜예요. 날짜라서 9월 6일까지 장중 매매를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팔고 했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저점 매수, 이제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 전략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9월 8일에서 이제 11일 3분봉 차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단타를 또 들어갔습니다. 네, 전형적인 돌파 매매죠.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할 때 이제 눌릴 때 사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20%가 갔어요. 여기서 뭐 20%를 제가 다 먹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네, 그 정도 못 먹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평단가를 절대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죠. 그만큼 강한 종목들은 저점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그 저점을 잘 안 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껏 드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또 이날에만 또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 노란톡방에서 매매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포스코 DX가 될 것 같아요. 포스코 DX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제가 이제 포스코 DX를 이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아마 8월 30일인가 뭐 그럴 텐데 이날 음봉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이제 한 20% 갔어요. 그래서 총 뭐 34.16% 정도 상승을 했었고 사실 여기 이 포스코 DX도 계속해서 제가 매매를 했다라고 했죠. 근데 사실 이 저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이제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것보다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더 떨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반등이 또 나오죠.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로그 눈금 차트를 이제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월봉상 람보르기니가 형성이 되었으니까 이 월봉 로그 눈금상 이 상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이 어디냐면은 지금 가격대로 보면은 한 46,000원에서 45,000원 라인이에요. 거기가 오면은 상당히 좀 강하게 또 반등할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그 가격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 못하겠다 잊어먹는다 나는 그러면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잡아드릴 테니까요. 네,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9월 6일, 뭐 8일, 뭐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매를 했었어요. 자,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는 슈팅을 주니까 제가 바로 따라 붙어가지고 장중 매매를 하죠. 이 구간이 한 7에서 8%예요. 네, 이 구간이 이제 3분봉 차트죠. 네, 여기가 이제 7에서 8%고, 자, 이 구간에서 이제 또 매수를 들어갔지만 여기서 제가 짧게 손절을 3% 했습니다. 자, 손절을 굉장히 빠르게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손절을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제가 더 저점을 잘 볼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점을 못 잡겠다라고 하면 그냥 물려 있는 거고 내가 저점을 잡을 자신이 있다. 저점 잡잖아요. 또 자, 이 구간에서 저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9에서 10% 수익을 내고 또 여기서 종가 베팅했는데 또 여기서 한 뭐 8에서 9% 수익이 나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종가 베팅했는데 이때 또 제가 말씀드렸죠. 올라갔다고. 네, 올라갔습니다. 이때 또 다음 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매매를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조금 약간 수익을 차근차근 누적시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제가 사자마자 올라가니까.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이제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두산이라는 종목도 매매를 했었는데 두산을 저점에서 사지는 않았어요, 제가. 왜냐?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요, 제가. 네, 뭐 근데 이제 어쨌든 섰어요. 네.
약간 시세가 섰다라고 얘기하죠. 네, 서가지고 상따를 합니다. 여기서 네, 상한가를 갈 것 같으니까 상따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상한가를 잠궜습니다. 근데 풀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황하지 않고 종가 배팅을 또 했어요. 다음날 어떻게 되죠? 네, 이 종목에서 하루 만에 이 큰 대형주에서 하루 만에 11에서 12% 수익이 나요. 여기가 이제 11%에서 12% 구간이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밑에서 모아간다, 이거는 사실 대동 같은 종목에서 모아가는 거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차라리 시세가 섰을 때 매매를 하게 되면은 뭐 10에서 15% 이런 수익들은 뭐 굉장히 쉽게 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시세의 탄력이 잘 나오는 구간에서만 매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시세의 탄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달권 선수들 흐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어제 올림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대동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포스코 DX까지 흐름 짚어주셨는데요. 이 단타 매매뿐만이 아니라 또 가치 투자에도 이 단기 트레이딩을 접목해서 잘 보시는 우리 해설위원님이신 만큼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같이 함께 좀 쌓아가는 매매 전략들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전략 우리가 배워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우리 해설위원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일까요? 일단 제 기법에 이러면 이제 땡 잡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텐데, 결국에 내가 원하는 패가 왔을 때만 매매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종목을 사놓고 이게 언제 갈지도 모르게 이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건 전혀 매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결국에 내가 원하는 패가 왔을 때 시장이 나한테 그 패를 보여줬을 때 그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의 기반은 결국에는 이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료, 수급, 차트인데, 재료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이 있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해야 되고, 또 산업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고, 거기다 실적까지 겸비한 기업이면은 완전 더블 S급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종목이 뭐가 있었죠? 네,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가 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이죠. 수급은 결국에 이 재료의 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급이 얼만큼 터졌느냐, 얼만큼 그 종목에서 터졌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이 A급이 되기도 하고, 그 재료의 강도가 B급이 되기도 하고 C급이 되기도 해요. 그랬을 때 그런 힘을 돈의 힘, 거래대금, 스마트머니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차트인데, 차트는 결국에는 내가 가장 좋은 타점을 잡을 때 쓰여집니다. 그런 타점을 잡을 때 뭐 캔들이라든지 추세, 지지 저항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결국에는 어떤 종목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인가가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날, 당일날 여러분들의 계좌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섹터 보세요. 네,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이 끝나면은 오늘 시장 랭킹은 이 종목이 1등, 2등, 3등, 4등, 5등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알테오젠이 1등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에서 이제 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종목에서 어떤 기법,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어떤 기법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그 기법을 기반으로 매매를 하시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결국에 이 38광땡 기법의 핵심은요,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를 하게 되는 전략입니다. 38선이라는 거는 피보나치 레벨의 38.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백분율 기준으로 했을 때 눌림 시 이 38.2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봉상에서도 적용이 되고 또 분봉상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 추세가 좋아야 되겠죠. 추세가 나쁜 종목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수익보단 손실이 많이 날 텐데, 결국에 이 추세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이 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YSL 윤사무의 앞자를 따서 YSL 밴드를 이제 만들었고, 그의 우상향 시에만 거래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 어떤 수급이 들어왔느냐, 그 수급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분봉에서 최소 40억 이상이 몇 번 터져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그런 좀 디테일한 게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USB나 아니면 이메일로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또 아낌없이 또 제가 영상을 또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 기법대로 하시면 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두 개의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타점을 잡기 위해서 잡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결국에 이런 종목, 이런 기법 안에 들어왔던 종목들은 저는 거의 매일 트레이딩을 하는데요. 8월 21일 날 STX 3분봉 차트입니다. 3분봉 기준했을 때 이 거래대금 터진 거 보이시죠? 이것만 봐도 아마 이 종목이 한 300억 터졌을 거예요. 3분봉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들어오죠. 자, 그리고 나서 38선 위에, 빨간색 선 위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뜨죠. 그러니까 뭐 또 당일날 뭐 한 4, 5% 정도 수익을 줍니다. 또 이 구간에서 들어갔는데 이 구간에서는 좀 약간 재미가 없다가 다시 오후장에 봐요. 오후장 이제 종가 베팅 하는 시간에 2시 40분 이후에 이 구간에 들어와가지고 또 매수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당일날 또 상한가를 먹게 되고요. 그 다음날 갭이 한 10% 이상 떠면서 여기 매수 구간에서 21%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STX를 매매를 했었고 STX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거래 재개가 되죠.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13일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었는데요.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타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게 돌파가 되기도 하고 돌파 매매가 되기도 하지만 38 광땡 매매 기법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매수 구간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당일날 또 10% 이상 또 수익권을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결국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법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배우잖아요. 전문가한테 배우거나 어떤 트레이더들한테 배우면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이 기법을 무조건 썼는데도 기법이 안 맞대요. 그건 뭐냐면은 결국에 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돈의 흐름을 아셔야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초전대로 한 10시경에 갔잖아요. 수급이. 원래는 어떤 종목이 있었죠? 뭐 SY라는 종목이 강했었잖아요. 네옴시티 관련주. 그리고 나서 초전도가 가다가 초전도 쪽에 이제 뭐 그 선암만 상한가를 들어가고 다른 종목들은 힘이 빠지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다른 로봇주, AI나 로봇주로 이제 수급이 가다 보니까 이 초전도도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의 흐름을 분 단위, 시간 단위로 보셔야 되는데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 기법 안에 들어왔어도 이 돈의 흐름이 내 종목에 들어올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기법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계속해서 이제 시간 단위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돈의 흐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돈의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신성 델타테크가 가던 날에는 아무리 솔트룩스가 되었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었든 차트가 아무리 이뻐도 안 가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신성 델타를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성 델타에 가서 매매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차트가 이쁘다라고 해서 뭐 수급이 좋다라고 해서 아무리 들어가 봐야 수급이 여기가 더 강해버리면은 여기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빠지고 나서 이 신성 델타가 횡보를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서야 이제 레인보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레인보우가 지금 조금 조정받으니까 또 신성 델타라든지 선암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판단하셔야 이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고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돈의 흐름 아니면은 또 38 광땡 매매 기법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혼자서는 이 돈의 흐름을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나도 좀 투자의 해안을 배워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찍으신 뒤에 7777 참여 코드 4자리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샵 3772번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같은 링크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38 광땡 전략이 또 숨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했던 섹터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해설위원님,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어떤 포인트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을 한번 리뷰를 해볼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제가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식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자, 반도체 테마 아니면 반도체 섹터를 봤을 때 어떤 일기 테마의 대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이제 꼽을 수가 있죠. 이수페타시스죠. 자, 그다음에 2기 테마의 대장은 누구죠?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지금은 현재 3기 테마의 대장을 찾는데 하나마이크론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이 회사의 기업 개요부터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분사한 이제
패키징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이제 어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이제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큰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 중요한 거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하겠다. 이게 이 회사의 핵심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이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들 이 첨단 패키징에 이제 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관련 설비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선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냐? 엔비디아가 2분기에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실적을 보여줬잖아요. 영업이익이 1000% 뭐 이렇게 더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게 또 3분기에서 4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 또 상당히 좋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나 사우디나 또 중국, 그리고 유럽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현재 엔비디아의 GPU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3분기나 4분기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팹리스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가 파운더리죠. 파운더리 쪽에서는 TSMC가 글로벌적으로는 가장 강한 기업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요. 근데 TSMC만으로도 이제 물량 소화하기가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현재 그 수혜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나 또 한 기업이 있죠. 리사수 회장님의 AMD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삼성전자를 굉장히 또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 결국에 AI로 인해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급난에 허덕이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안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지켜보셔라라고 말씀드렸었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가 시장 어제 빠졌었잖아요. 이틀간 조정을 받았을 때 어제 제가 다 받았습니다. 저점에서 다 받아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12% 이렇게 13% 갔었죠.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당연히 거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이제 큰 차트 월봉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은 람보르기니는 아니라고 했었죠. 이런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과 뭐 이전에 상장 쪽과 뭐 상장 고점 봤을 때는 여기 상단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이제 얼마라고 했었죠? 5만 원대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마이크론은 큰 그림에 있어서는 5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다만 그 안에서 어떤 잔파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잔파동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이 좀 은근히 격하게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격한 조정은 좀 최대한 비껴나가고 또 시세의 알곡만 챙기는 어떤 트레이딩을 저는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하나 마이크론의 이제 큰 그림을 세우고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내일부터 하나 마이크론 흐름 같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준 회사가 하나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요. 기업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그 매출 비중의 한 85%를 반도체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이 이제 오늘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준 거는 어떤 뉴스가 새롭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증권사 레포트가 있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반도체 포트폴리오의 주성은 필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미세 공정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 얇은 층의 막을 정밀하게 쌓을 수 있는 ALD 장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객사인 SK 하이닉스는 LPDDR5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공정에 적용할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큰 모멘텀은 챗 GPT와 엔비디아입니다. 국내 반도체주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의 이 GPU 같은 경우에는 AI 칩으로 또 잘 알려져 있잖아요. 최근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AI 개발이 이제 증가하면서 엔비디아의 AI 칩을 공급받기 위한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빅테크에선 더 심하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구글의 AI 전쟁이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자, 그럼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에 필요한 HBM을 제조를 해서 AMD와
엔비디아에 공급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황도 이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엔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선반영이 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잠깐요. 네, 보시면은 자, 이 종목의 이제 월봉 차트거든요. 네,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월봉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때가 이제 1999년도예요. IMF 때죠. 이때면은 제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네, 아무튼 뭐 이때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흐름이 보시면은 이런 박스권을 지금 돌파가 되고 있죠. 네, 박스권이 돌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24년간의 이 오래된 박스권을 뚫어주었어요. 야, 이 뜻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늘 종가 베팅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 아마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내일부터 주성 엔지니어링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노란톡방에서 초등학생이라고 많이들 웃고 계신데 초등학생 얘기하셨다고. 네, 노란톡방 안에서는 또 이렇게 재미있는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로요. 반도체 관련주 짚어주셨고요. 새로운 반도체 대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오늘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였었죠.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두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나도 함께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장중 대응 팁을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참여 코드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윤사무엘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여쭤볼 텐데요. 어떤 섹터일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로봇주가 오늘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이제 어떤 키워드를 제가 정했었는데요. 그래서 로봇 자율주행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대동이란 종목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 키워드는 제가 이제 뭐 굳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삼성, 포스코, 대기업들이 이 종목에 붙었다.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4천억이지만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삼성은 뭐 3,400조잖아요. 포스코도 상당히 몇백조 하는 기업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뜨겁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대동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와 협력을 해서 다음 해까지 이제 원격 조정되는 로봇을 만들어서 포스코의 제철소에 이제 투입할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완벽하게 이제 로봇주로서 이제 탈바꿈한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게 지금 뭐 오늘 반등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고가를 뛰어넘을 거다라고 조금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힙한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말에 이제 자율주행 3단계 트랙터를 공개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제 AI 기술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급격히 줄고 있는 이 농촌 사회의 이제 일손들에 있어서 교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 로봇, 그리고 대기업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붙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무서워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점이라고 봐요. 보통 이게 첫 번째 파동, 그리고 이게 유진 로봇이랑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 파동 이후에 한 2거래일 정도 조정받고, 조정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거래 대금은 여기서 어마어마무시하게 터졌는데, 어마무시하게 터졌죠? 그리고 거래 대금은 뭐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른 사람들은 많은데 판 사람들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격 이익 상승에 따른 그냥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여기서 횡보를 하게 되면 기간 조정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돌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월봉을 보시면은 이 종목도 월봉상 신고가예요. 이전에 있는 매물대를 다 뚫어냈죠. 그리고 월봉이 이제 마감이 되면은 뭐 다음 달에도 이제 이런 구간들만 잘 지지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달에도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다른 로봇주들과 다르게 실적이 또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대동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을 한번 잠깐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지난주에는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다가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심심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좋게 바라보는 거는 삼성전자 AI 탑재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착수가 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결국에 이게 반도체 생산 공정의 투입이 이뤄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 그게 이제 핵심 모멘텀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또 지금 현재 수요 예측이 되고 있죠. 굉장히 좀 좋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상장 전까지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핵심 역할, 키를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두산 이런 종목도 있겠지만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약간 후발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불꽃 랠리의 끝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에코프로가 가고 나서 에코프로 BM이 가죠. 그다음에 에코프로 HN이 마지막에 이제 불꽃 랠리를 보여주고 2차 전지 시세가 끝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코프로 먼저 가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뭐 첫 번째 시세는 결국에 레인보우가 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9월 동안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10월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현재 1차로 지지를 받았거든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1차로 지지를 받았어요. 11선에서. 그리고 5일선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거에 대한 이제 가격 조정이고 이 구간을 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추가적인 뭐 상승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한 18만 원 정도 가지고 대응을 하시고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트레이딩 기회를 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도 이제 월봉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저는 개인적으로 파동이 여기 어쨌든 고가를 넘어야 시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고가들을 뛰어넘어야 결국 시세가 강하게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이렇게 끝날지 아니면 이대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레인보우는 뭐 버릴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시고 계속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내일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 계속해서 같이 볼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는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로봇주가 다시금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로봇주 잡아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대동이었습니다. 어제도 올림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포스코와 손잡고 특수 임무 수행 로봇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에 좀 올라온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은메달 종목이었죠. 삼성 수혜를 받은 로봇주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나도 이 로봇주 내 포트에 좀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QR 타고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네 글자 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똑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어제 올림픽 종목이 하루 만에 또 두 자릿수 대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제2의 대동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올림픽 오늘은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높이 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높이 뛸 종목은 메디톡스라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일단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트렌드랑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기업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보톨리늄 톡신 제제 의약품 그리고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의료 치료 이제 미용에 사용이 되는 보톡스와 필러를 개발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올 상반기에 K 의료 관광이 2,500억을 달성했다라고 하거든요. 1년 사이에 3배가 급증한 수치인데 이 보톡스의 수출 데이터가 꾸준히 늘어나는 중이고요. 이 보톡스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아직 어려가지고 맞지는 않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한 번 맞게 되면은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돌아오지 못할까 봐 아직까지 보톡스는 맞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좀 나이가 먹게 되면 또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 시기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K 컨텐츠, K-팝 확산으로 한국 피부와 화장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선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메디톡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회사를 저는 이제 2월 11일 날도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웅제약 상대로 해서 보톡스균 이제 승소 소식이 있었거든요.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대웅제약에 빼앗겼던 매출을 이제 뺏어오면서 업계 1위를 견고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네 번째 이제 보톨리늄 톡신 제제 이제 뉴록스가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연내 이제 국내 출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6천억 규모의 이제 카파가 이제 3공장에서 생산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보수적으로 매출을 가정했을 때 2024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5%가 이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30%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보톡스가 굉장히 좀 마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제품 생산한다 그러면은 약 40%가 마진율이 높은 그런 장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돈을 더 크게 벌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실적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회사가 사실 이제 그 경쟁 상대가 대웅제약과 휴젤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술이 대웅제약에서 이제 빼앗아 갖고 휴젤도 이제 빼앗아 간 거,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이 좀 약간 시름시름 앓다가 거기서 이제 승소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웅제약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못 움직이고 있는 추세고, 휴젤도 비슷하거든요. 별로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초부터 굉장히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된다.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이제 대동이란 종목이랑 이제 좀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탄력이 막 엄청 나오진 않아요. 대신 좀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했을 때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간이 이제 2월 10일입니다. 이때 이제 상한가를 갔었죠. 그 이슈를 해서. 그 뒤로부터 이 상한가 가격대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여기서 어떤 박스권을 만들어주죠. 박스권 하단, 여기는 이제 박스권 상단.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박스권 상단을 이제 뚫어낼 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당연히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다음 날 한 12%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리는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29만 6천 원에서 27만 원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 구간에 있어서 이 구간이 이제 예전에 이제 2020년도부터 좀 잘 가다가 조정을 받은 상태죠. 거기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이 박스권을 현재 벗어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저항 구간은 어디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음 저항은 여기겠죠. 네, 이 구간이 한 50만 원 가격대가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종목으로 해서 한 50만 원 정도까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손절가는 이제 20만 원이죠. 네, 이전에 저점이 20만 원대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면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메디톡스 흐름 같이 보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오늘의 높이 뛸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7만 5천 원에서 29만 7천 원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50만 원, 손절가 25만 원까지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을 향한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더 반짝반짝 빛나신다고 칭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인기 많으신 우리 해설위원님이신 만큼 함께 참여하셔서 이 전략에 대한 내용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으면 좋겠습니다. 메디톡스 오늘의 올림픽 종목이었고요. QR코드 타고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7777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목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